혹시 전쟁, 특히 한국 전쟁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이디어를 따라가다 보면 아마 모든 전쟁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 글을 쓴 저자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서 말이죠. 이런 생각을 했대요. 저 총이랑 포탄 말고 이 모든 걸 뒤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바로 그 느낌이요. 과연 그 보이지 않는 힘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오늘 저랑 같이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라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그 보이지 않는 힘이 뭔지 알아보고 전쟁을 단 4글자로 요약하는 법, 그리고 그게 어떻게 작동해서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기는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바로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저자가 어릴 때부터 궁금해했던 바로 그 질문이죠. 전쟁터 너머에서 진짜로 전쟁을 움직이는 건 뭘까요? 저자가 찾아낸 답은 이거였어요. 그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게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혼란스러운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대부분의 전쟁에 따르는 아주 비극적이면서도 소름 돋게 예측 가능한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숨겨진 사이클 같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전쟁의 순환, 이 사이클을 풀어낼 열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주 기가 막힌 4글자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전쟁의 4단계. 한번 보세요. 오해에서 시작해서 또 다른 오해로 가고 이해를 거쳐서 마지막 이해로 끝납니다. 발음이 똑같죠? 근데요, 저 한자를 하나씩 뜯어보면 와, 정말 완전히 다른 소름 돋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발견 아닌가요? 오해라는 똑같은 발음이 하나는 잘못된 생각을 뜻하는 오해고 다른 하나는 참혹한 살육을 뜻하는 오해인 거죠. 또 이해라는 발음은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이해에서 출발해서 결국 대중을 깨닫게 만드는, 즉 이해시키는 과정으로 이어져요. 바로 이 2개의 발음, 4개의 한자어가 전쟁의 비극적인 사이클을 푸는 핵심 열쇠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전쟁은 사소한 오해, 즉 잘못된 판단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점점 커져서 피비린내 나는 오해, 즉 대학살로 번지고요. 그러다가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질 때쯤 전쟁이 멈추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끔찍한 과정을 대중들에게 이해시키는, 즉 정당화하는 단계로 끝난다는 겁니다. 어때요? 좀 감이 오시나요? 자, 그럼 이 틀을 가지고 한국 전쟁을 한번 들여다보죠. 자, 먼저 이 순환의 전반부입니다. 바로 오해에서 오해로 넘어가는 과정이죠. 외교적인 실패, 즉 잘못된 이해가 어떻게 전쟁터의 끔찍한 공포, 참혹한 살육이 되었을까요? 저자는 전쟁을 이렇게 표현해요. 난폭한 외교라고요. 생각해보세요. 따뜻하고 안락한 사무실에 앉아있는 권력자들이 내린 결정, 그 오해가 결국 차가운 전쟁터에서 젊은 군인들이 흘리는 피, 즉 어하가 되는 겁니다. 추상적인 판단이 정말 끔찍하고 구체적인 비극을 낳는 거죠. 자, 이번엔 순환의 후반부입니다. 이해에서 이해로. 과연 전쟁은 어떻게 끝나고 그 기억은 또 어떻게 우리 머릿속에 남게 되는 걸까요? 70개국 이상,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바로 한국전쟁이라는 이 한반도의 작은 땅에서 벌어진 전쟁에 얽혀있던 나라들의 수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바로 이 수많은 국가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전쟁이 끝나기도 하고 또 지독하게 길어지기도 했던 겁니다. 역사상 가장 좁은 전장에서 가장 많은 나라의 이권이 부딪힌 전쟁이었던 거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기억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1968년 휴전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니까 남한 정부는 국민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 아주 강력한 안보 교육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게 국가가 나서서 대중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이해, 리해시키는 과정이에요. 우리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인 거죠. 자, 드디어 이 분석의 가장 중요한 지점까지 왔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전쟁의 가장 큰 비극, 그건 과연 뭘까요? 놀랍게도 그건 전쟁 그 자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억이 조작되는 방식에 그 비극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어쩌면 전쟁의 진짜 비극은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그 전투 현장에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진짜 비극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끔찍했던 기억이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게 교묘하게 편집되고 또 조작된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다는 거죠. 이 문장의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우리 대중들은 눈앞에 끔찍한 사륙, 즉 오해라는 나무만 보도록 강요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권력자들의 냉정한 이권 다툼, 즉 이해관계라는 거대한 숲은 절대 보지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바로 그렇게 우리의 시야를 가림으로써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작된 이해는 정말 끔찍한 결과를 낳아요. 전쟁의 진짜 원인은 슬그머니 감춰지고 당연히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뒤로 쏙 빠지죠. 심지어 영웅으로 둔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 극심한 좌우 갈등처럼 그 상처와 분열은 몇 세대가 지나도 아물지 않고 사회 전체를 계속해서 아프게 만듭니다. 물론 이 네 글자의 순환은 한국 전쟁을 분석하기 위해 나온 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소한 오해가 끔찍한 살육으로 번지고 결국엔 복잡한 이권 다툼으로 끝난 뒤 그 모든 게 그럴듯하게 정당화되는 이 과정. 혹시 지금 이 순간 세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른 전쟁이나 갈등에도 이 놀라운 프레임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는 뉴스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